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인간한테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잘 차려입는데 아우 이쁘다 뭐 이런 말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가정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제가 굉장히 그 충성을 다했던 상사를 보면 그분의 인품이 굉장히 빼어나다든가 어마어마하게 업무 능력이 빼어난 분이 아니라 제가 조금만 뭐 글을만 잘 써도 아 이거 잘 썼어. 그다음 뭐 조금만 더 일하면 수고했어. 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신문사에 남자 후배가 있는데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선배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 후배건 그 선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아마 남편일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기가 짝이 없고 뭐 정말 무슨 제가 못하는 것도 크게 욕을 안 하지만 어떤 일에도 칭찬이나 뭐 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여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별장, 뭐 크루즈 여행, 뭐 이따만 다 해봤는지가 아니라 평소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당신 이쁜데 오늘? 뭐 해주는 거? 제가 빠마를 하면 경비 아저씨를 알아보고 잘 나오셨네요 이러는데 그 경비 우리 아저씨. 남편은 못 갔는지 잘랐는지 가발을 썼는지 저는 못 알아볼 때 저는 제일 심란했던 건 제가 이렇게 가슴 부분을 끈으로 막 묶어서 리본을 매는 옷 물론 젊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서류를 받으러 올게 해서 회사 앞에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막 들어왔는데 우리 부에도 오 선배 너무 야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게 좀 보이는 거예요. 막 애들 오 이러는데 아니 남편이 분명히 몇 번 전에 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가 아까 뭐 아빠분이 뭐 프로젝트 있었다는데 왜 얘기 안 해주셨더니 언니 뭐 입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디 바람이 왔다 갔나. 예. 그럴 경우에 보던 이 사람은 거를. 나를 뭐로 보나. 내가 유령인가. 정말 고스트가 돼서 한번 내가 유령이 돼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유치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고미안이라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특히 아들들한테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다 실감하시겠지만 부인한테 뭐 장미꽃 한 상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라고 하면 또 사주고 싶지만 정말 배려해서 사줬는데도 촌스러워 뭐 싸구려 이런 거 하면 기분 상하듯이 평소에 이런 말들을 해주시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고맙다 손 한 번 잡아주면 어떤 일을 잘 못 쫓아내요 사실은.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제대로 안 해서 이 아주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 못해서 매를 벌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경고를 합니다. 유인경 마담 좋은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이 예를 들면 한두 번 그런 걸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고마워 그랬는데 이렇게 받아칠 때 좀 싸게 받아치면 그때는 워낙이나 그런 걸 배우지 못한 남자들은 싫어하나 보다 하고 그다음부터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런 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한마디 꺼냈을 때 그걸 잘 받아주면 남자들은 그대로 또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내 결혼기념이나 생일날 꽃바구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오랜만에 꽃바구니 전달했으면 너무 고마워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꽃을 막 디비지고 다른 거 숨겨놨지? 어디 숨겨놨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잘 받아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요. 또 미안해가 저는 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50년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365일 사랑한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해봤자 뭐 한 1625번밖에 못 하고요. 그걸 50년 하면 한 3만 6천 번밖에 이 사랑한다 이걸 못 하는 거야. 공대 남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짧지만 13년 살아보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정말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데 그중에 제일 좋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야. 왜냐면 고마워 이러면 피드백이 행동으로 와. 그러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면 말로 안 와.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아 이러면 되고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러면 되는데 고맙다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행동으로 막 신경을 써주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많이 말하는데 그 중에도 효과가 가장 큰 건 고맙다고 말하는 게 이게 좋다. 그거는 사람마다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는 아내의 성향이
미안할 때 그 즉시 정말 가슴을 담아서 미안한 걸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그래요? 있고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짧게 카톡으로 그냥 미안해 아니면 성의 없게 그냥 립 서비스처럼 미안해 하는 건 전혀 이렇게 감동도 안 하고 말만 번지르하는 그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서 그게 약속을 했는데 미안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럼 오면서 좀 늦었지 미안 이렇게 앉으면 저렇게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그때부터 걸어는 왔지만 들어올 때 한 10m 전부터는 그래도 뛰는 척을 하면서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됐냐면 차가 오려고 그랬는데 그 내가 뭐 저기 뭐야 그런 스타킹이 걸 좋아하는구나, 나가가지고 난.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됐어. 정말 미안하구나라고 전해질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미안해 한 번 했으면 했지. 그걸 왜 자꾸 언제까지 하란 소리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혁재 씨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저희 남편 같은 경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해란 못하는 건 저는 사실은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식. 말을 못하는 게 제가 객관식으로 해석까지 해서 하면 저는 그걸 그냥 답을 들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정말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뭐 남편도 물론 고마운 일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애들을 보살피고 이런 것이 참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고마워라는 얘기는 꼭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관심도 없는지 그러니까 사랑해보다는 저는 미안해보다 고마워란 말이 훨씬 더 듣고 싶은 말이고 고마워를 연구했잖아요. 그것도 연구했어? 진짜 우리 와이프가 하도 고마워하지 않아서 우리 왜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는 고마워하지 고마워하지 않을까 진짜 1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예, 저한테 받은 감정의 상처 때문에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예, 충분히 내가 볼 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받은 상처가 계속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마운 일을 해도 그렇게 고맙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경재 원장이 가끔 말씀하시는 그 연구했다는 거는 사실 곰곰이 앉아서 환자 없을 때 한 때린 2분만 생각해 보셔도 답이 나오는 연구들이에요. 나 의외로 머리가 나빠요. 나 의외로 남들이 다 아는 거 모르고요. 남들이 절대 모르는 것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에 대한 게,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게 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얼마 전에 뭐 논문을 보니까 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뇌가 굉장히 긍정적인 호르몬이 흐르고 그렇게 돼서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 건데 그런 말에 인색하고 못하는 성격이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사실 성향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표현은 두 번째 문제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도. 근데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거예요. 연습의 효과는 분명히 예.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그런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은 성향과 상관없이 그래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가정 교육 없이 자란 애들은 자라는 사람들은 못하더라, 정말 못해요. 네. 근데 정말 사실은 고맙다,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하는 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둬버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랑의 단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이게 다 사랑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미안하다보다는 고마워가 더 좋은 거거든요.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는 정말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게 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호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돼야 사회 나왔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부모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 이렇게 적금을 들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네. 김인수 씨는 그런 말씀 하세요? 사랑해, 뭐 미안해, 고마워 부인한테 표현 안 하시죠? 사랑해. 가장 최근에 하신 게 언제세요? 가장 최근에 사랑한다고. 매일 해요, 매일.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동심이 녹화를 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 현관 앞에서 잘 갔다 와 하잖아요. 그럼 뽀뽀. 사랑해. 그걸 분위기 잡고 하면은 그 이상한. 그건 매일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고마워는 그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고마워라고 하지 않는
조금 서운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산속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추운데 고생했다 이걸 안 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애들도 안 해요. 방해될까 봐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건 좀 내가 자기는 안 서운하더라. 추운 거 섭섭하다. 서운하더라. 애들이 어머님은 존경합니다. 어머님은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얘들이 봐요. 보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김치찌개 끓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보질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나요.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나는 냉장고가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래, 요즘 그렇죠. 아빠들의 그래서 이제 일하는 걸 못 봐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빠들이 이렇게 뭐 맨날 집에 좀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못 봤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이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제가 좀 연구해봤어요 정말로. 아빠를 못 봤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빠를 나쁘게 생각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시를 쓰게 만든 배우로 추정되는 인물은 누구겠어요? 누구겠느냐. 그렇죠. 너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얘기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그렇게 그렇죠. 위하게 만드는 사람과 아버지를 이 인간 나가서 지금 술 처먹고 있을 거야. 아이고 그래. 야 전화해봐라. 여자 연기 진짜 정말 연기. 아줌마 연기. 아니야 진짜로 아줌마 연기. 좀 심해. 아니, 박수홍 씨 말이 맞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어머니가 편집해서 전해주는 최악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기 때문에 그건 반성을 합니다. 어머니건 아버지건 일하는 장소에 가서 한번 다 온 가족이 체험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아내의 복수, 뭐 또는 남편의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 이프의 내용 어떤 건지 만약 당신이라면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사원 토크 이프 만약 당신이라면 남편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아, 여보 왜 그래? 뭐 고민 있어? 야, 여보야 나 시간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다. 뭔데? 아 심각한 척하지 말고 뭔데? 나 이제 너랑 헤어졌습니다. 거짓말. 왜 그래 나한테? 안 웃겨. 말은 잘 아니야. 왜 그래? 나 사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한 지는 한 2년 됐고 사실 당신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야. 미안해. 미쳤어? 진심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제일 친한 친구? 방송하다가 방송하는 애? 미쳤어. 은경이 걔가 뭐가 못겠어? 진짜 이거. 걔 얼굴 빵빵하지. 맨날 과자 주워 먹지. 걔 맨날 가서 쇼핑하지. 키만 크지. 걔가 뭐가 좋아? 걔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딴 사람 다니고 걔랑 그럴 수가 있어? 흥분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아 걔를 어떻게 봐 앞으로? 은경이는 누구야? 어? 내 베프. 난 수홍이 얘기한 건데. 소녀가 미안하다. 우리 둘 다 아웃하기 없어. 아웃. 소녀가 난 너무 좋아.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컬. 근데 이게 의외로 부부들끼리 이렇게 친하다가 뭐 그게 외국 사람도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저희가 정말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아줌마랑 바람나고 뭐 이게 이런 지금 거. 남자 있다니까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어쨌든 나의 가장 친한 뭐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내 여자친구랑 바람이 났다. 이걸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복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수는 좀 빼고 복수는 빼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로 할래요? 진짜 큰 거 보니까 네. 작가의 의도는 복수야 복수. 우리가 뭐 어떻게든 복수는 합시다. 예, 희수나 마담님. 그걸 복수 안 받으려고. 이런 상황은 무슨 용서할 수도 있잖아. 교육적인 수준도 필요 없어. 고대 법대? 노블리스 오블리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바로 나가는 거야 이 개.
남편을 꼬셔 어디서 꼬실래 왜 없어가지고 그냥 개 아니 왜 남편을 안 때리고 남편을 남편을 잡아야죠. 해야 돼? 남편은 죄가 없어. 아니 10개 집마다 할 남자가 어딨어. 이 꼬신 거지. 그래가지고 작사를 내놓고 아주 멍석말이를 해서 망신을 줘서 남편을 가만히 두실 거예요, 그러면? 내 거는 그래도 그냥 내 남편 내가 사술로 묶어서 데리고 산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내가 내 거는 내가 내 재산이니까 챙기고 내 재산. 그리고 또 이제 상상치도 못한 대답이 남편은 나왔네. 그냥 진짜. 락스에다가 싹싹 씻어서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은수 마담님은 저는 이제 깨끗이 헤어져 주고 둘이 잘 살아보라고 그러고 저는 늘 이제까지 헤어졌던 남자친구에 대한 복수는 제가 더 예뻐지고 더 잘나져서 나를 그리워하고 저 여자랑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애할 때는 정말 잘해주거든요.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잘해주고 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가 나보다 잘 해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하는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게 진짜 복수인 것 같고 저는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굉장히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가 돼서 내가 미쳤었지 저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다니 이거를 내도록 시조처럼 읊게 하는 게 저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이 저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 범죄로 바람을 피우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세상에 널린 게 저보다 젊고 이쁘고 심지어 착한 여자가 추성이고 남자들이 모두 이렇게 신상품에 낯선 여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가장 저랑 친한 친구랑 그랬다 그러면 뭐 2중, 3중의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행히 제 남편을 참 싫어해요. 다행이네요. 왜 그런 남자랑 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없지만 이제 이프니까 이프라 그러면 이제 양소영 변호사님한테 상의를 하겠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친구가 아니 이거는 전 복수가 받아내고 그래서 완벽히 결정을 지은 다음에 아까 뭐 오영실 씨도 얘기했지만 가장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베스트 프렌드가 떠나버려도 뭐 그렇게 불행한 남편도 잃고 친구로부터 뒤통수 맞은 가장 비참한 여자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네.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선생님 아유. 축복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축복은 빼고 그냥. 아니요, 그게 최고의 복수는 제 남편을 준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도 맛 좀 봐라. 너도. 이게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청님 씨도. 반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있었었어요. 제 실질적으로 사귀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너무 이뻐서 걔랑 사귀었었어. 최웅림 씨가? 네. 데이트할 때. 네, 정말 사귀어봐가지고 아는데 그때는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얘가 더 이쁘니까 사귀고 나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오래 사귀고 헤어졌지만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사귄 여자들은 오빠 내 친구 있는데 만날래 그러면 전 정말 안 만났어요. 아니다 난 날 못 별로 믿으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별로 안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물론 자기를 사랑하지만 혹시 있으면 나도 변할지 모르니까 나는 안 만나고 자기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친구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딱 하나만 지금 같이 만나는 애가 딱 하나예요. 한 명 말고는 절대 내가 안 만났어. 저희 아내도 그걸 이해를 해주더라고. 그 아내는 절대 범할 수가 없는 게 그 남편이 그 남편이 되게 무서운 데 있어요. 조폭이야? 그런 정도는 안 무서워하죠. 하여간 무서운 데 있어가지고 절대 그런 국가기관에 있구나. 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말대꾸에 가치가 남자들의 없어. 속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인하고 벌써 10년 이상씩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남편은 한 15년이 지나니까 맨날 이래. 저녁 먹으러 가면 나는 네가 오늘 처음 만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아요, 다. 아니 내가 오늘 너를 처음 만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속으로. 나도 오늘 처음 만나는 은연중에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 저는 복수가 이렇게 이용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해도 좋아요. 동양 철학적에서 보면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건 좀 본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남자는 원래 좀 해퍼요. 근데 여자가 바람을 필 때는 정말 모든 걸 고려하고 바람을 피요. 좀 달라요. 남자가 좀 본능에 충실하다면 여자는 정말 내 감성, 내 생각 모든 걸 다 담아서 바람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을 해드려야 되고 그 어떻게 복수를 할 거예요? 복수 안 해요. 그 화는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아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아내의 성품을 아는데 바람을 필 정도면 분명히 저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저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기 그럼 때문에. 이혼을 하고 바람을 펴야지. 아니, 그 정도 생각이 있다면. 과정일 수가 있어요. 과도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감정은 먼저 생기고 이성은 뒤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이혼은 반드시 합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이제 남자들한테 이렇게 어쨌든 부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부부 서로 간에 그 복수하고 싶은 순간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복수 말고 어떻게 해야지 좀 풀 수 있을까요? 일단 복수하세요. 해요? 네, 복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한마람이 벽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았나 봐요. 그 뒤에 이제 그 탈무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상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아까 오영실 마담 얘기하셨죠? 근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것 때문에 내가 또 뭐 슬퍼할 이유도 없으니까 일단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순리적으로 또 풀리지 않겠는가. 또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연에 얽매여 있던 그런 아닌 다른 시각에서 또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보다 좋은 건 사실은 용서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작은 복수를 권장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용서를. 작은 복수. 종교인도 아니신데 진짜 용서를 얘기하셨는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아 목사님 기운이 아직 남았구나. 목사님 기운이 아직 남았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토크를 해보고 여성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무서움의 칼로 그 갈게 하는 남자들의 그 문제도 이렇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 오냐?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용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가신 전국의 아내 여러분, 복수의 칼을 놓으시고 용서의 초콜릿을 만들어 보세요. 로맨티스트!